고작 생일 하나 안 챙겨줬다고 줬던 걸 다시 뺏어가요? 내가 고작 생일 안 챙겨준 걸로 이러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에 장모님께 저희가 드린 생일 선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제가 조만간 똑같은 걸로 엄마도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넙죽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뭐 때문인데요? 당장 저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회사는 버스 타고 가고 가전이야 니네 돈으로 다시 또 장만하면 되겠네. 그것도 싫으면 네 장모한테 도움 청해보던가. 집도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왜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야? 너 그 집 받으려고 장모한테 이제껏 지극정성이지 않았어. 왜 또 저를 그렇게 속물로 보세요? 너 내가 너한테 집 못 해주겠다고 한 이후부터 나를 어떻게 대했어? 내가 너를 잘못 키웠던 것 같다. 인성교육 먼저 제대로 시켰어야 됐는데. 그거다. 엄마 욕 보이는 말인 거 아세요? 그래, 알고 하는 말이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희 바빴던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너네가 안 바쁠 때 연락이라도 한 통 한 적이 있어? 예전엔 그런 걸로 서운했는데 이젠 그런 감정도 안 든다. 너넨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 가져간 거 돌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엄마, 그거 절도죄로 저희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준 거라도 준 거면 이제 저희 건데. 엄마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거기다 주거침입까지. 저희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신고? 할 거면 해라. 내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일을 벌였을 것 같아.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염용순 할머니와 그의 아들 39세 박상필과 며느리입니다. 염씨 할머니는 얼마 전 아들 며느리에게 이제껏 줬던 것들을 모조리 뺏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아들에게 사준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염씨는 아들이 외출한 사이 사돈에게 아들 집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아들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까지 염씨만 아들 집의 비밀번호를 몰랐고 안사돈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왜 염씨가 비밀번호를 묻는지 되물었지만 염씨는 대충 아들 집에 놓고 갈 게 있다며 둘러댔고 그렇게 아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의 차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때 며느리와 함께 다른 친구들과 술을 한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염씨는 사람까지 불러가며 자기가 사준 가전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부피가 컸던 냉장고 같은 가전은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부탁했고 나머지 밥솥과 같은 가전들은 염씨가 직접 아들 차로 옮겼습니다. 그러고 염씨는 직접 운전을 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염씨는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들을 모조리 밖으로 그냥 내놓고 냉장고를 가져가 근처 양로원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전제품들은 중고로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늦은 새벽에 집에 온 아들과 며느리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경찰서에 신고하려던 찰나 염씨가 남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염씨는 거울에 자기가 사준 거 다 가져간다는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술에 취한 것이 닿겠는지 바로 염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염씨는 아들에게 그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라고 말했고 아들은 그런 염씨를 이해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염씨에게 신고를 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지만 염씨는 이에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그간 염씨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염씨는 젊은 시절 결혼을 한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만났던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밖으로 나다니기 바빴습니다. 염씨는 아이를 낳지 못해 시부모님에게 많은 구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염씨는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해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재혼을 해 아들 상필을 낳았습니다.
당시 남편은 염씨보다 나이가 8살이 많았습니다. 염씨는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남편이 일하던 한식집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도와줬지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염씨가 자연스럽게 도와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식당의 일이 바쁘다 보니 염씨는 아들이 어렸을 적에 잘 신경 써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외동이다 보니 아들은 어릴 때 조금 외롭게 자랐습니다. 염씨는 그래도 아들이 생일이 되면 생일상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차려줬습니다. 아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염씨는 아들의 생일만큼은 잊지 않고 챙겨주자고 생각해 아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 갓난아기 때도 신경 써서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했던 염씨에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염씨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염씨의 남편은 얼마 안가 시어머니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염씨는 막막했습니다. 당장 염씨는 남편이 하던 일을 도맡아 해야 했는데 당연히 남편이 평생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해 염씨는 식당에서 그냥 자기가 하던 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염씨는 어떻게든 식당을 자기가 맡아서 운영해야 했습니다. 염씨는 기억을 되살려 남편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밤을 새가며 따라하려고 노력했고 재방문한 손님들에게 사정을 말해가며 손님들의 도움으로 어찌어찌 식당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맛이 좀 변했네. 하지만 아무리 따라하려 해도 남편의 손맛을 따라갈 수는 없었고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염씨의 솜씨는 조금씩 좋아져 천천히 손님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염씨는 사람 한 명을 고용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돈이 나가니까 잠을 아껴가며 혼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둘이 하던 걸 혼자서 하려니 더욱 아들에게 시간을 쏟지 못했습니다. 염씨는 아직까지도 혼자 집에 오랜 시간 외로워했을 아들에게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염씨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모은 돈으로 나중에 아들이 컸을 때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염씨의 생일을 축하해줬습니다. 염씨는 그런 아들에게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아들. 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그래도 돈을 벌 때면 매번 염씨에게 작은 것이라도 생일 선물을 챙겨줬습니다. 이에 질세라 염씨는 아들에게 받은 것 이상으로 아들의 생일이 되면 돌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취직을 했고 오랜 시간 회사에 다니다 염씨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염씨는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크게 반겼습니다. 염씨는 아들에게 집은 못 해줘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 이번에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엄마가 집은 못 해줘도 혼수랑 차는 하나 해줄게. 아들은 연식이 아주 오래된 번호판이 아직 초록색이었던 중고차를 끌고 다녔는데 염씨는 아들이 결혼하는 기념으로 새 차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을 해주시긴 좀 힘드시겠죠? 엄마 어렵게 살아온 거 알잖아. 집까지는 엄마가 능력이 안 되네.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렇게 여자친구네한테도 말해놓을게요. 아들은 이후 집은 나중에 처가 쪽에서 해주기로 했다며 일단은 월세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염씨는 약속대로 아들에게 혼수와 차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모든 혼수를 염씨가 해주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염씨는 해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며 냉장고와 세탁기를 비롯한 필수 가전제품들을 해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의류관리기나 로봇 청소기 같은 것도 원했지만 염씨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건 나중에 아들 며느리가 직접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염 씨는 이렇게 해주면서도 괜히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봤습니다. 아들도 뭔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염 씨도 무리해서 해줄 형편은 아니었기에 애써 무시했습니다. 염 씨는 결혼 초반에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식에게 자주 연락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처가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녁은 처가에 가서 먹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처가댁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에 염 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후 염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자신의 생일에 아들이 못해도 연락 한 통이라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바빴는지 염 씨에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염 씨는 직접 자기 생일 잊었냐고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그냥 바쁘다 생각하고 혼자 조용히 생일을 챙겼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에 아들은 바빠서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다며 카카오톡 기프티콘으로 커피 한 잔을 보내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생신인 걸 깜빡했네요. 염 씨는 서운한 감정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챙겨준 게 어디냐고 생각했습니다. 사돈네가 집 해주는 거 맞대? 염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돈네는 원래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고 1년 안에 집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해주면 월세로 세를 받다가 나중에 이사를 가라고 직접 말했던 사돈이었습니다. 괜히 말만 그렇게 하고 집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지금은 집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지금 사는 데서 5년은 살다가 그때 해줘도 되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아들 며느리 월세 받으면서 살면 지금보다 훨씬 편할 텐데. 염 씨는 지인의 말처럼 사돈이 얼른 약속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염 씨는 아들을 선물로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왠지 아들이 집을 받고 싶어 사돈에게 더 잘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며칠 뒤에 사돈 생신 아니야? 엄마는 뭐 안 보내도 괜찮나? 염 씨는 지인들의 생일만큼은 꼼꼼히 챙길 만큼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엄마도 뭐 받은 거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제 생일에 값비싼 와이셔츠를 해주셨는데 며칠 전부터 뭔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 것 같은 눈치예요. 근데 뭐라고 딱 정해서 말씀해 주시진 않아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뭘 어떻게 도와줘? 아무래도 저보다는 엄마 취향이 장모님 취향에 맞을 테니까 같이 백화점에 가줄 수 있어요? 염 씨는 사돈의 선물을 고르러 같이 가달라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갈까? 네. 제가 내일 데리러 갈게요. 아들은 다음 날 염 씨를 태우러 염 씨가 사준 차를 타고 왔습니다. 염 씨는 자기가 사준 차를 아들이 잘 끌고 다니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모님 생신이 평일인데 저더러 그날 하루는 회사를 쉴 수 없냐고 물어보시네요. 왜? 생일은 저녁에 축하하면 되지. 그러게요. 그래서 그날 반차 쓰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후부터 늦게까지 즐기고 싶으신가 봐요. 뭘 그렇게 하고 싶으시대? 어디 갈 때 다 계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운전기사 해야죠, 그날은. 자기 생일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를 하루 쉬라고 요구한 사돈을 염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돈네 부모님은 정정하셔? 아직 건강하신 것 같은데 장모님은 장인어른 부모님이랑 일찍이 연을 끊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자기한테 바라는 게 많다면서. 바깥 사돈은 아무 말 안 하고? 워낙 장모님 생각이 확고해서 장인어른도 일찍이 포기한 것 같아요. 안 사돈은 자기를 부려먹으려는 시부모님과는 연을 끊으면서 자기 사위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꼭 내로남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염 씨는 아들과 차에서 얘기를 나누다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염씨는 자기가 여기 왜 왔나 싶었지만 아들이 처가 쪽이랑도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분 좋게 같이 선물을 골라주려 했습니다. 염씨와 아들은 이곳저곳 둘러보며 사돈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염씨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사돈이세요? 사위도 같이 왔네? 근데 이런 곳엔 웬일이세요? 사돈은 왠지 염씨가 여기 백화점에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물었습니다. 염씨가 보기에 백화점이 어울리지 않는 건 사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염씨가 물으니 사돈은 여기 백화점에 자주 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여기 직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구경만 오고 물건은 사지 않는 진상 손님이라며 말이죠. 염씨의 아들은 솔직하게 장모님의 생신 선물을 고르러 엄마와 함께 왔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사위의 말을 들은 안사돈은 입이 귀까지 걸렸습니다. 사돈은 신나는 마음으로 진작 자기한테 말하고 자기를 데려오지 그랬냐고 말했습니다. 사돈은 그렇게 신나서 염씨의 아들 옆에 딱 붙어 팔짱까지 껴가며 자기 선물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염씨의 기분은 묘했습니다. 지금 30% 세일 기간이에요. 사모님이 입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백화점 직원은 로봇처럼 정해진 멘트를 사돈에게 했습니다. 사돈은 아주 비싸 보이는 밍크코트에 시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세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금액이 거의 50만 원 가까이 했습니다. 염씨는 뒤에서 걱정스런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 해줄 건데 이 정도는 괜찮지? 사돈은 아직 해주지도 않은 집 얘기를 하며 염씨의 아들에게 그 대가로 코트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힘들게 회사 다니며 돈 모아가고 있는 자식 부부에게 그렇게 돈을 쓰게 하고 싶은지 염씨는 그런 안사돈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랑 잘 어울리나요? 사돈은 직원과 염씨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습니다. 직원은 억지로 맞장구를 쳐줬고 염씨는 입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사돈은 익숙하게 아들 옆자리에 탔고 자연스럽게 염씨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염씨는 왠지 사돈에게 자리를 뺏긴 기분이었습니다. 가는 내내 아들은 자기 장모와만 대화를 나눴고 염씨는 거기서 투명인간이 된 듯했습니다. 염씨는 아들이 너무 돈을 많이 쓴 것 같아 아들에게 용돈으로 3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아들은 그런 염씨에게 크게 고마워했습니다.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에 장모님 모시고 일본 여행 갔다 오기로 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일본 여행? 갑자기 웬 여행? 얼마 전에 장모님 생신이셨잖아요. 그때 자기 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일본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엄마한테 이것저것 받았는데 아직 돌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생일 선물 코트 사드리지 않았어? 저도 내년에 가자고 얘기했는데 기어코 이번에 꼭 일본 온천을 가야겠다고 하시네요. 은근히 집 얘기를 또 꺼내시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너넨 집을 꼭 받아야겠어? 받으면 저희도 월세를 받던지 더 좋은 집으로 가던지 할 수 있잖아요. 염씨는 자꾸만 아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염씨도 내심 간만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희가 근데 일이 좀 바빠서 엄마가 비행기표랑 숙소 예약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엄마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염씨는 사실 지인들과 국내부터 일본까지 여행을 자기가 주도해서 몇 번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돈은 나중에 주겠다며 일단 염씨 돈으로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염씨는 아들이 돈을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나중에 주겠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염씨도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씨는 그렇게 어디를 갈지부터 숙소 예약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후쿠오카 괜찮지? 아, 후쿠오카요? 저희 사실 예전에 거기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미리 말하지. 내가 계속 거기 괜찮냐고 물어봤잖아. 바빠서 연락을 잘 못 봤어요. 저희는 거기 한 번 더 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 염씨와 안사돈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왠지 염씨는 고생길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은근히 염씨와 안사돈과 멀리 떨어져서 걸었고, 안사돈은 염씨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골골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이 체력이 좀 안 좋으세요. 엄마가 장모님 좀 잘 돌봐주세요. 뭘 돌봐달라는 건지, 시중이라도 떠받들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염씨는 가방을 들고 갔는데 안사돈은 작은 명품백 하나만 달랑 들고 시내를 돌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안사돈은 지쳤는지 염씨에게 물을 요구했습니다. 염씨는 가방에 있던 물을 꺼내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손에 힘이 없어서 뚜껑 좀 열어주실래요? 염씨는 아무 생각 없이 뚜껑을 까줬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지도 않고 안사돈은 다시 염씨에게 물을 돌려줬습니다. 이후에도 안사돈은 염씨에게 휴지 좀 달라 뭐 좀 달라 했고, 염씨는 계속 가방을 풀었다 맸다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둘이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으며 데이트하기 바빴습니다. 안사돈은 이번에는 자기 사진을 좀 찍어달라며 염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염씨가 대충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좀 찍어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며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밑에서 위로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다른 곳은 괜찮았지만 무릎이 좋지 않았던 염씨는 사진을 찍어주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은 염씨가 찍은 사진이 계속 마음에 안 들었는지 기분이 상했는지 염씨 사진은 하나도 찍어주지 않고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염씨는 이제서야 아들 며느리가 자기를 여행 데려온 게 아니라 장모의 시중이나 들라고 부른 것만 같았습니다. 사돈은 또 버스를 타기 싫다고 말해서 조금 먼 곳으로 갈 때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10km 정도의 거리였는데 2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오는 가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돈은 염씨가 또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시내에서 실컷 돌아다니다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먼저 온천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탕은 따로 없었고 대욕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따로 들어갔고 염씨와 며느리, 안사돈이 함께 갈 준비를 했는데 며느리는 자기는 온천 싫어한다면서 또 온천은 염씨와 안사돈만 함께 들어가게 됐습니다. 안사돈은 자기가 TV에서 봤던 온천이랑은 조금 다르다면서 또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서는 매우 만족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궁시렁 거리던지 염씨는 사돈과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이드가 온천을 하며 30분 이내로 자주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서 사돈은 무려 10분, 15분 단위로 1박을 하면서 4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온천을 하고 밥과 간단히 맥주를 먹으러 다 같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맥주를 마시는데 사돈은 맥주가 싸구려 같다며 또 궁시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먹는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소고기보다 두껍고 조금 질겼습니다. 나머지 음식은 자극적인 맛이 없어 담백하고 나름 먹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기 누가 예약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염씨가 예약했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나서 염씨는 사돈과 같은 방을 썼는데 코를 골며 자는 사돈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2번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첫째 날 너무 무리했는지 사돈은 영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체력이 넘쳤던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나갈 채비를 다 마쳤습니다. 사돈이 많이 지쳤나 본데 우리끼리 갈까? 그 순간 아들은 며느리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염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 혼자 여기 놔두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 엄마는 장모님이랑 같이 숙소에서 쉬고 계시는 게 어때요? 저희 조금만 둘러보다가 점심쯤에 다시 올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여행 와서 염씨에게 안사돈을 케어하라고 말하는 듯 싶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했던 염씨는 자기도 이곳저곳 둘러보고 싶은 곳이 많았지만 아들 며느리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떠났고 염씨는 사돈이 깰 때까지 그저 숙소에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어찌나 자기 엄마 좀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던지 염씨는 혼자서 온천이라도 갔다 오려고 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염씨는 이때부터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점심에 돌아오겠다던 아들과 며느리는 오후 3시쯤이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때쯤 사돈도 정신을 차린 듯 싶었습니다. 염씨는 얼른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지친다며 그냥 숙소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점심을 먹고 왔는지 밥이라도 먹자는 염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사돈은 입맛이 없는 듯 했고 염씨는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염씨의 말을 듣고도 아들 며느리, 사돈은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염씨는 화가 나서 짐을 싸서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가는 염씨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염씨는 비행기표 3개를 그냥 숙소에 놓고 자기 것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일단 염씨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식당에서 먼저 배를 채웠습니다. 혼자 여행을 즐기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염씨는 그렇게 돌아다닐 곳을 실컷 돌아다니고 비행기표를 변경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는 사돈과 아들 며느리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염씨는 비행기표는 거기 놓고 왔다고 자기는 몸이 안 좋아 먼저 집으로 가겠다고 문자했습니다. 아들은 염씨가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에야 전화가 와서 염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염씨는 이미 비행기를 탔다며 조심히 돌아오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아마 장모를 모시며 아들과 며느리는 고생을 좀 했을 것입니다. 이후 잘 돌아왔는지 말았는지 아들은 염씨에게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본 여행 경비도 염씨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염씨는 여행 경비도 다 내고 안사돈 시중을 드는 역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이번엔 염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염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기대감 없이 이번 생일도 혼자 잘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염씨의 생일 전날에 아들이 염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염씨는 기대를 안 했지만 내심 아들이 생일 전날 찾아오니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염씨의 집에 오자마자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손은 빈손이었습니다. 염씨는 괜히 웬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랑 처제들이랑 오늘 이 근처에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염씨의 생일 전날에 온 것은 아들이 염씨의 생일을 챙겨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날 그쪽에서 약속이 있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처가 식구들과 말이죠. 염씨는 그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본 여행 때도 그렇고 며느리는 결혼 전에는 싹싹하게 굴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염씨를 거의 남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염씨의 생일을 챙겨주던 아들은 더 이상 없었고 이제 처가 쪽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염씨는 아들에게 자기 생일이 내일인 거 잊었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에게서 멀어지자고 다짐해도 나이가 드니 염씨는 점점 서운한 감정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엄마 생일인 거 잊었어? 아, 그래요? 내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주말에 저녁 먹어요.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염씨는 아들이 분명 주말에도 연락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이날 술을 마시러 놀러 나간 것 같았습니다. 염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그간 줬던 것들을 다 뺏어오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라도 쌓여있던 것들을 다 풀고 싶었습니다. 염씨는 일단 큰 가전을 옮기기 위해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염씨는 우선 안사돈에게 아들 집의 비밀번호를 물었습니다. 안사돈은 염씨가 자기 딸 집 비밀번호를 묻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았는지 자꾸만 왜 집 비밀번호를 묻는지 캐물었습니다. 염씨는 급하게 아들이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갔다며 돌려주러 왔는데 아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염씨는 그대로 아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염씨는 아들 집에서 먼저 차키를 찾았습니다. 술을 마시러 갈 때는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았던 아들이라 차가 분명 이쪽 어딘가에 주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염씨는 차키를 가지고 다시 주차장으로 나와 자신이 사준 아들 차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자기가 사줬던 가전들을 모조리 빼서 차에 실었습니다. 뒤이어 염씨가 부른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도착했고 염씨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거의 안 해먹는지 들어있는 것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빼고 염씨는 바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근처 양로원에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전들의 사진을 찍어 중고로 팔 생각을 했습니다. 염씨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염씨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준 가전들과 자동차를 가져간다는 메모를 남기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새벽 늦게 집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염씨가 남긴 메모를 확인했는지 이내 염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염씨는 그때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염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혹시 생일 안 챙겨드려서 그런 거예요? 엄마도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뭐 해줄 기회나 주고 말하지. 전화할 때마다 아무것도 못 해주게 했잖아. 그리고 이젠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다. 고작 생일 하나 안 챙겨줬다고 줬던 걸 다시 뺏어가요? 내가 고작 생일 안 챙겨준 걸로 이러는 것 같아. 그럼 이번에 장모님께 저희가 드린 생일 선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제가 조만간 똑같은 걸로 엄마도 하나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넙죽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뭐 때문인데요? 당장 저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다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회사는 버스 타고 가고 가전이야 니네 돈으로 다시 또 장만하면 되겠네. 그것도 싫으면 네 장모한테 도움 청해보던가. 집도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왜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야? 너 그 집 받으려고 장모 생일에 이제껏 지극정성이지 않았어. 염씨가 생각하기에 안사돈은 집을 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왜 또 저를 그렇게 속물로 보세요? 너 내가 너한테 집 못 해주겠다고 한 이후부터 나를 어떻게 대했어? 내가 너를 잘못 키웠던 것 같다. 인성 교육 먼저 제대로 시켰어야 됐는데. 그거다. 엄마 욕 보이는 말인 거 아세요? 그래. 알고 하는 말이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희 바빴던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끼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강경하게 나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염씨는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네가 안 바쁠 때 연락이라도 한 통 한 적 있어? 예전엔 그런 걸로 서운했는데 이젠 그런 감정도 안 든다. 너넨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 테니 가져간 거 돌려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엄마, 그거 절도죄로 저희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준 거라도 준 거면 이제 저희 건데. 엄마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거기다 주거침입까지. 저희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은 이제 협박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신고? 할 거면 해라. 내가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일을 벌였을 것 같아. 제가 정말 신고 못할 줄 아세요? 아들은 정말로 염씨에게 신고할 것이라 얘기했고 염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사돈이 알았는지 염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왜 그런 걸로 삐지고 그러세요? 유치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염씨는 그런 안사돈의 말을 무시하고 집 해주기로 약속했으면 집이나 얼른 해주라고 말해줬습니다. 집 얘기가 나오자 안사돈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집 사준다는 이유로 자식들 그렇게 뜯어먹었으면 집을 빨리 해주셔야죠. 사실 집 해준다는 거 거짓말이죠? 안사돈은 그런 염씨의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실제로 염씨를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신고하자고 했지만 아들이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안사돈은 염씨의 아들과 자기 딸에게 집을 못 해준다고 말한 듯 싶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런 안사돈의 말에 크게 배신감을 느꼈고 심지어 싸우기까지 한 듯 싶었습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장모의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갔고 집 위치도 안사돈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염씨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염씨는 이날 이후로 아들 며느리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락을 거의 하고 있지 않지만 염씨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염씨는 그저 아들은 없다 생각하고 자기의 삶에 집중하며 다음 달 지인과 다시 한번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염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평하게 대해줬으면 좋으련만 너무 처가만 챙기는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염씨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염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과 사돈이 진짜 내 아들과 사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염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